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은 금요일인데 웬 퇴근길 시황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만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금요일은 넘어가는데 금요일에 뭐 해드려봤자 주말이 남아 있으니까. 네, 워낙 뭐 큰 이슈가 있으니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죠. 자,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는 미국이 인상을 하면은 우리도 보복 관세를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나온 게 없어요. 구체적인 게. 아직까진 말로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개장 초부터 쭉 밀어내렸죠. 근데 요 개장 초에 밀어내린 그 1% 중후반 정도까지 밀어내렸었는데 1.74 이렇게까지 밀어내렸었는데 요 구간 같은 경우는 그 개장 초에 밀어내리는 거는 미국 증시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요런 쪽이 좀 관련이 있어요. 그 유럽이 미국 개장 초에 미국이 오후장 아니 유럽은 오후장이고 그리고 나서 유럽은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쪽에다가 약간의 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잘 넘어갔습니다. 독일이나 이쪽도 잘 벗어나갔고 이제 프랑스도 잘 벗어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은 워낙 뭐 지 혼자 노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좀 다르죠. 다른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개장 초에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는 유럽이 더 올라갈까봐 좀 푸시를 한 정도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장 막판에 닭 쫙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트럼프도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제어가 안 되는 양쪽이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나쁜 놈인 거지. 뭐 제멋대로인 거고 한 거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에요. 그게 다 미국이 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해당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래도 우려감은 있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욕을 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 계속 말씀드렸죠. 1분기에 뭐 6.4%에서 우리는 6%까지 낮출 의향이 있다. 뭐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강하게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이거 중국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던 조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6.4여도 꼭 굳이 뭐 조작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4월부터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못 버텨요. 이 상태면. 뭐 6% 이거는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린 최저를 6%까지도 설정을 해놓고 미국이랑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물렸는데 아우 들고 있으면 본전은 가겠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본전 안 갈 때 많죠. 본전 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종목들 저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 본전 몇 년 기다려? 그럼 뭐하러 들고 있어 이거. 다른 종목으로 해서 교체했으면은 본전하고 수익이 났을 텐데 이 종목 기다리다가 본전 기다리다가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6%라고 설정해놓은 거. 내가 생각하는 이제 최악은 이건데 사실 이거는 남들이 보면 최상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중국이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거는 너무 최상의 조건만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조건 6%는 유지할 거다 이런 마인드인데 중국은 이거는 되기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알아요 이걸. 그런데 6.4%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대미 무역 관계 쪽에서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양쪽 입장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말이 나오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주말에 합의가 되던 이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되던 아니면은 딱 한 번만 더 만나서 바로 다음번에 되던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도 피곤해져.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피곤해져. 미국도 피곤해지고 중국은 진짜 조금 험한 말로 개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잠깐 버텨나갔던 부분이 우리는 이제 미국이 올려놓은 관세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무너져 놓고 나서 뭘 익숙해져. 잠깐 반짝한 거예요. 반짝한 거고 본인들도 안 되니까 자꾸 지준율 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수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관계를 그렇게 크게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미 무역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나갈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는 하시고요. 대신 요거는 아직까지는 제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확정되는 거는 주말이 나와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되느냐 아니면 이번은 아니고 약간 지연되고 다음에 되느냐. 관세를 올렸는데 다음에 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려감은 나올 수 있는데 대화만 지속되면은 과도한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화만 지속되면 제가 이거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대화만 지속되면 왜 과도한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요. 수출 물품을. 이게 무슨 쿠팡 총알 배송도 아니고 하루 만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내는데 내일 도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쿠팡이 총알 배송 같은 경우로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프라 구축하고 하느냐고 적자가 커졌죠. 그래도 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우리는 투자다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뭐 아마존처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중국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3주에서 4주 걸려요. 그러면은 약 3주 정도면은 이번 달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빠르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가능해요. 한 번 더 아직 한 발 남았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10일 날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10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들어가는 10일부터 들어오는 물건이다가 아니고 중국에서 10일부터 출발하는 출발 기점이에요. 기점이 중요해요. 기점이. 미국에 도착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10일 날 출발하는 물품부터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건데 그럼 3주에서 4주는 걸린단 말이에요. 3주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5월 말쯤 되잖아요. 이달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품목을 알고 나서 시장이 약간은 안심하는 거예요. 한 발 남았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심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수가 뭐 이렇게 밀렸는데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증시 2100포인트 이탈해서 쭉 내려갔다가 꼬리 말고 올라왔죠? 자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건 맞아요. 기관도 안 샀어요. 사지를 않고 있어요. 주식도. 기관이 그래도 팔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어제는 연기금까지 동창해서 같이 던지자 좋아라 하고 던졌는데 오늘 연기금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샀죠. 사면서 매수하면서 복구를 했고 금융투자가 원래 단기자금이 크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해지를 잘 걸어요. 금융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잘하는 거예요. 금융투자 쪽이.
투자라기보다는 매매 쪽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좀 단기 자금성이 원래부터 크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 그 매수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많이 맡기면 돼요. 근데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스마트하게 저점에서 사고 이제 고점에서 팔고 혹은 위험하다 싶으면은 매도하고 파생 쪽으로 뭐 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신 코스닥을 조금 매수하고 선물을 좀 샀네요. 어저께 뭐 7천 계약 때 매도했는데 이 정도 환매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우려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제 매도한 거보다 약간 되돌린 거잖아요. 절반 조금 넘게. 그러면은 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제 7,200계약 매도했죠. 그리고 오늘 4,300계약 매수했으면은 그래도 거의 2,900이니까 대충 한 3,000계약이라고 칠게요. 대략적으로 약 3,000계약 정도 매도잖아요. 어제 오늘만 합치면은. 그쵸? 그러니까 어제 매도한 거를 일부 되돌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과도하게 뭐 좋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약간 되돌렸네. 어제만큼 우려감은 크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소폭 매수인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관망 정도예요. 매도 안 한 게 다행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풋옵션이 풋옵션이 근데 꽤 크네요. 그렇죠. 지금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선물을 매수하고 해지를 보험을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풋옵션 만약에 밀리면은 풋옵션 쪽으로 먹겠다 이거예요. 선물은 조금 풀어주는데 요 하락 포지션으로 먹겠다. 이 옵션의 하락 포지션으로 먹겠다 이거예요. 대신 아니면은 그냥 뭐 버리지 뭐. 그래서 장마감에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매수한 게 아닌데 1000계약 이상을 거의 1500계약 정도를 마감에 매수를 합니다. 이 구간부터 보면은 5시래 15시 3시 30분 구간 전후부터 시작하면은 이 구간에서 한 1000계약 정도였는데 1000몇백 계약 1000계약 후반 정도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2500계약 정도를 매수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 장 마감하고 3시 30분에 장 마감하고 이 정도를 산 거예요. 한 2500계약 정도를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 포지션 쪽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예요. 선물 큰 물량을 위쪽으로 샀으니까 풋옵션 하락 포지션 쪽을 외국인들이 마감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 풋옵션 매수가 없었어요 오늘. 보시면은 뭐 마감 즈음까지 해서 풋옵션 매수가 없었죠. 선물 시장은 3시 45분까지입니다. 15분 더 길어요. 여러분이 주식 거래하는 것보다. 오후 3시 45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풋옵션을 땡겼잖아요. 선물을 땡기고 풋옵션을 땡겼죠. 그러면은 선물을 샀는데 어제 매도한 거를 일부 환매한 정도고 대신 풋옵션으로 해갖고 보험을 들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선물 매수는 상승 포지션이고 상승 포지션이 좀 큰 금액을 건 거고 풋옵션 매도는 하락 포지션인데 조금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걸어서 이제 보험을 좀 강하게 세게 건 거예요. 보험도 여러분들이 세게 거는 비싼 보험이 있고 좀 약한 보험이 있잖아요. 좀 센 보험을 든 거예요. 요 정도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승 포지션, 하락 포지션 둘 다 늘려놨다. 그러니까 윗방향, 아랫방향 얘네도 모르겠으니까 다 열어놓은 거야. 열어놨지만 그래도 큰 금액 쪽을 이제 조금 풀어준 것은 다행인 거죠. 이거는 그래도 기존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방 쪽에다 조금 더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요걸 좀 완화시켜서 하방 일부 그리고 상방에다 조금 더 많은 베팅을 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방이다 하방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열어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측을 하고 하더라도 한쪽만 안 되겠네 우려감만 가질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 되겠네 하고 안도감만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거는 4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안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뭐 계속 우려감만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이거는 팩트를 확인하고 가는 게 제일 좋다. 팩트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에 그냥 우려감 가지실 바에는 차라리 안도를 하고 그냥 쉬세요. 준비만 하고 계세요. 혹시나 만약의 경우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화만 유지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낮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봐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대화만 유지되면은 괜찮은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이번에 뭐 시진핑이 메시지 보냈다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앵간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보냈겠죠. 네. 그래서 뭐 적당히 서로 이제 뭐 친애하는 뭐 트럼프에게 이러면서 뭐 보냈겠죠. 이렇게 슥슥슥슥 편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적당히 하고 우리도 그 관세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뭐 크게 안 올릴 테니까 야 적당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야 이번에 안 되더라도 딱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양국 정상들이 알아서 하고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진 그대로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외교적인 부분이랑.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공개된다고 해도 굳이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되던지 아니면 1회 정도는 남았다. 아직 한 방 더 남았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감 갖지 말고요. 주말에 한 방에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 한 30% 정도로 봅니다. 저는 이번에 한 번에 될 가능성 30%,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1회 더해서 했을 가능성이 이번 달에 한 번 더 만난다거나 뭐 베이징에 넘어가 다음 달 초에 오면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거에다 한 50% 걸게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으로 거는 거예요. 뭐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 외교 쪽은 과학적인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아예 안 되고 아예 안 된다에다가 한 10% 정도 걸게요. 이건 낮은 확률. 10%는 어디 갔습니까? 10%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번에 30%, 요거는 1회 더 됐을 때, 1회 더 추가됐을 때 한 50%. 그래서 이번에 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되면은 괜찮고 1회 더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다음번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반응을 잘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밀렸다가 올라올지 아니면은 그냥 유지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해도 안도감이라고 나올지 뭔지는 이거는 시장의 방향을 봐야 돼요. 네, 요거까지는. 근데 되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하든 이번에 되든 결론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다 혹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10% 열어두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100%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고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열어놓는다고 했죠. 가능성이 높든 낮든 열어놓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열어놓으셔야 돼. 이렇게 좀 열린 사고를 하셔야 돼. 시나리오도 제가 요렇게 뭐 3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다는 뭐 됐고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더 다양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교육 영상 올려드렸어요. 교육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제 거 그 홈에 가시면은 채널 클릭해서 가시면은 아침에 녹색 배경이 있습니다. 녹색 배경 해가지고 수평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영상 보시면 되고 관심 종목은 관심 종목 보는 방법 다 올려드렸죠.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예, 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좀 이제 바뀌는 부분이랑 이제 현재 얘기 나오는 부분이랑 다 해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뭉쳐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불안에 떨면서 이제 계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랑 있는데. 그래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거고, 좀 편안하게 보세요. 주식시장 이렇게 막 끙끙 싸매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렇게 봐서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항상 여유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거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잖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돈을 쫓아가게 돼요. 돈이란 놈은 내가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럼 얘는 저기 도망가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있으면은 잘 달래갖고 나한테 오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얘한테 막 적극적으로 가면은 부담스러워한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이 댓글에 대해서 답변은 잘 못 드려요. 근데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좀 특수하게 좀 이렇게 댓글을 좀 감동적으로 달아주셨거나 하면은 답변을 하나씩 드리긴 합니다. 근데 거의 답변을 못 달아드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뭐 옆에 가가지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드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저도 좋아요를 눌러드려요, 가서. 그러니까 댓글 다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댓글은 많이 달릴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